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요 제2장 경제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 제일 앞에 보시면요 어떤 방법으로 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경제학의 연구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각 학문대로 나름대로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모든 학문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도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좀 단순화시키는 모형,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을 축소해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경제 모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경제 이론의 구분, 그리고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경제 이론이란 이론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은 참 이론이 밝아, 이론에 밝아. 넌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으로서 이론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논리적인 근거 이렇게 사용되는데 과학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띠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띠오리라는 것은 자, 우선 여기 보시면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중요한 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피카소의 책 읽는 소녀라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 단순화시킨다. 거기 나와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압축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볼 때 거울을 갖다 댄다고 할게요. 근데 거울을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은 오히려 초점이 안 맞아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진짜 본 모습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이론의 존재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네 번째 단락에 우리가 이론을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심플한 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뭐 역사도 그런 것이고 과거를 통해 가지고요 좀 뭔가 미래를 반추하는 것처럼 이론을 통해서 요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3페이지 가보시면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 가지고요 과학적인 접근법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좀 덜해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과학 자연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연현상과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거기 보시면 복잡한 존재가 보이는 반응, 이것은 자연현상이 보이는 반응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행동 자체가 좀 뭔가 안정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좀 연구하기가 힘든데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라는 게 뭐야? 어떤 개개인들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를 사회라고 그러잖아. 그거를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나름 하려고 해. 쉽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수의 법칙 있죠?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수의 법칙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개인의 반응에 비해서 집단의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잖아.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중에서
개인보다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거야. 집단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에서 대수 법칙은 거기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많은 개인으로 구성된 전체 집단을 놓고 볼 때 각 개인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우연적인 측면은 약간 아웃라이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해 줬을 때 그건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는데 그거 관련된 생각해 봅시다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보시면 규칙성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 규칙성이라는 게 자연현상만큼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하는 툴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학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코노믹 모델이라는 것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의학 실험을 하거나 어떤 걸 살펴볼 때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때요, 진짜 비행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모형, 조그만 요 원리만 비행기 추진해서 올라가는 그 역학관계 원리만 좀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단순화시켜요. 프라모델 이런 거 비슷하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축소시켜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실이 되게 복잡하잖아. 여러분, 경장에서도요, 경제 모형을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 수식을 사용하는데도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편리함을 위해서 경제 모형을 사용하는 건데 공부할 때는 그게 또 어렵거든. 근데 그렇게 단순화시켜도 어려운데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더 쉽지 않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경제학적인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모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은 말로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똑같은 정보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결하고 엄밀하게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식과 그림이라는 그 접근 방법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할만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3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경제 모형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경제 모형에서는요, 수식을 활용하는데 몇 가지 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단 두 개의 간단한 방정식만 포함되어 있는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미분 방정식처럼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요, 요거 있잖아. y는 ax 플러스 b 이런 것만 좀 체크하셔도 돼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x를 놓고 y를 놓고 요거 기울기가 a다. 이런 함수 관계. 요거 우리가 어렵지 않죠? 요 정도만 사실 좀 알고 있어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미분의 원리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충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변수입니다. variabl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는 수를 변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펑션,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꼭 경제 변수들과의 관계로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야, 성적이 말이야. 노력을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요 y 대신에 성적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x 대신에 노력을 인풋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 관계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5페이지 가보시면 P라는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Q, 이자율 R, 국민소득 Y 이런 것들이 경제 모형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변수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썸션이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볼까요? 경제학자들은요. 가정을 특히 좋아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가정들은 현실 경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킨다는 게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야 이거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지금 나의 관심사가 뭐 팔이 관심사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고 팔만 아니면 내가 이게 사람인데 수술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사람을 진짜같이 전부 다 손톱, 발톱 이것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심사가 심장 수술, 심장의 작동 원리를 보는 거면 여기 심장만 진짜와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해도 뭐 사람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고 진짜 사람같이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제 모형은 관심을 갖는,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변수들 중에서 관심 있는 변수가 어떤 건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꼭 노력만 있습니까? 아니지. IQ도 있고 뭐 주위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의 관심 등등등 있겠지만 나의 관심사는 성적이 노력에 비례하는가? 이게 관심사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켰다 하고 이런 걸 많이 쓸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수명과 담배 피는 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수명이야.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흡연을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담배를 피셨는데 99세까지 사셨걸랑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거는 사실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흡연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110살까지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차차 우리가 요 모형과 이런 내용들을 뒤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해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관심 있는 분야를 빼놓고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정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가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분석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명제를 뜻하는데요. 가설은 조건부 예측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야. 담배를 피게 되면은 수명이 좀 짧아지게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직 입증을 하지 못했어. 내가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부자가 될수록 쌀 소비량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만약에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면
돈을 많이 찍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이 진짜 맞나? 하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맞게 되면 드디어 띠오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페이지 가보시면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 과정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바로 통계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봐주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통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검증이 되면 이론이 돼요. 근데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과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맞았던 그 이론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에 뉴턴의 세계관이 맞았다가 뭐 아인슈타인 등등등 이렇게 막 변화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면요. 뭔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게 또 더 많은 자료와 정보와 지식으로 상황이 변하면 업데이트가 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열린 결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우리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관심 있는 두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상관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과관계다라고 하면요. 어떤 한 변수에서 생긴 변화가 원인과 결과야. 말 그대로 인과, 원인과 결과. 자, 다른 변수를 유발하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인데 근데 두 변수 간에서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면 그게 바로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경장에서 관심사는요. 이 인과관계가 좀 더 관심사거든요. 석유 파동이 생기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이 위축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러한 흐름과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력을 하니까 성적이 올라간 건지 성적이 올라가서 신이 나서 노력을 더 하게 된 건지 이게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잘못 체크하게 되면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니 어느 동네 상황을 봤더니 도둑이 많아요. 근데 경찰이 많아요. 경찰 수. 그래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니까 경찰이 많으니까 도둑이 많구만. 이러면 경찰을 줄이면 도둑도 줄어들겠어? 아니죠. 인간관계는 뭐야? 도둑이 많아지니까 경찰을 많이 채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엘니뇨 현상과 내정 가능성. 우리 거기 보시면은요. 37페이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과 내정 가능성 그리고 코카콜라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8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코카콜라 지수는 뭐냐면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읽을 거리 38페이지. 97년 12월 20일자, 22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그림을 곁들여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올렸대요. 그 기사는 뭐냐면 구체적인 통계 자료까지 올렸는데 콜라 소비가 많은 나라의 국민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그러니까 또 콜라에 대한 소비와 부유한 정도 요거를 여기다 표현했더니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또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섯 번째 줄에 콜라 소비가 많은 나라의 국민이 더 많은 정치적 자유도 누린다예요. 자, 이게 자세한 통계 자료가 제시된 건 아니지만
그 신빙성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코카콜라 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 만들게 됐는데, 어느 나라 국민이 콜라를 많이 마시는가, 그거랑 부유한가 이걸 찍었더니 이렇게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가볼게요. 세 번째 줄. 콜라를 많이 마실수록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부유해지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정치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또 상관관계일 수 있는데 야 콜라를 많이 마시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졌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 볼게요. 거기 보시면 어떤 개발도상국의 지도자가 이걸 보고 국민 여러분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콜라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밥상에다가 전부 다 반드시 물 대신 콜라를 마시게 하면 그 나라가 부유해집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결론 한번 보세요. 때로는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잖아. 가끔 토론 나오면 아 선진국에서는요 이렇게 하던데요. 아니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비슷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콜라를 많이 마시더라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콜라를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산으로 가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그걸 만약에 정책에다가 반영시키면 발생하는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의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키는 추상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 이론 관련해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등 경제학을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